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3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어제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 오늘 치른다. 후분은 없다. 지금 나를 자제하고 훈련하며 꿈을 향해 달린다. 네,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손흥민 선수가 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지치지 않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도 아침 방송 기쁘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좀 기쁜 소식이 있었죠. 네, 감사 스마일도 어제 방송 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하루 조금 킵 해놨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던 팀이 메이저 유럽 축구 대회에서 말 그대로 이제 리그 유러피안 트로피 1등을 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지만 직접 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우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격의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았는데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우승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아파트 가격 구간별 매매 평균 가격 이렇게 지금 보면 5분위부터 1분위가 되어 있는데 전국 아파트는 보니까 고점이 지금 1% 정도 지금 떨어졌고요. 5분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지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표가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일 것 같은데 일단은 전국 아파트의 그런 가격 구간별 매매 평균 가격 같은 경우에는 5분위의 아파트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1분위부터 4분위는 고점 대비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 구간별로 매매 평균 가격을 살펴봤더니 조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조금 좀 줄이게 되면 이게 제 얼굴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5분위 아파트에 보면 2020년도에 5년 전 조사했었을 때만 해도 18억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보면 28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56% 지금 상승을 했고 그리고 4분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금 5년 전에는 10억 9,900, 11억 정도 됐는데 아직 고점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4분위 포함해가지고 1분위, 2분위, 3분위도 가격 구간별로 지금 매매 평균 가격이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앞으로 1분위부터 이제 4분위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도 아마 고점을 조만간 회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삼성증권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주택시장 변수를 먼저 살펴드리면 수요입니다. 전세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전세가격 상승을 갖다가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 감소로 인해 가지고 빌라부터 지금 전세가격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되게 되면 매매가를 또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입주량과 전세 가격 상관관계는 상당히 매우 높고 여기 보시면 빌라 공급이 2023년 이후로 아예 지금 착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빌라를 갖다 짓는 분들도 새롭게 사업을 갖다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전세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지금 수도권과 달리 더 높아지고 있고 22년도 하반부터 23년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전세가격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오피스텔도 2019년도에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공급량, 입주 물량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2028년까지 공급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4년까지는 PF 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25년부터 27년 전국 아파트의 공급 감소가 불가피하고 아파트에 대안이던 빌라 공급 급감으로 전세 가격이 지금 불안하고 2023년부터
예년 평균의 70% 수준의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의 입주량은 올 하반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26년도부터 내년부터 1만 세대 이하로 지금 내려갈 거고요. 경기도라든지 인천 같은 경우에도 26년까지 지금 내려갔다가 27년도쯤에 조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문득 고양시도 지금 살펴봤더니 고양시도 생각보다 지금 입주 물량이, 특히 신축 아파트 공급, 입주하는 물량이 너무너무 적다.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방은 아예 지금 분양을 하게 되면 아무도 지금 청약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당분간 또 지방의 아파트 분양 시장도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수요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드리면, 이번에 주택가격 상승은 서울 전세가격 상승에서 시작됐고 25년도부터 이제 수도권으로 전세가격 상승가 확산될 전망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 하반기부터 이런 것들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극화와 고령화, 50대 이상의 서울 유출 속도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서울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2029년도부터는 서울 공급이 증가해도 풍부한 대기 수요로 인근 경기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4년 초에 개포에 7,000세대 입주장이 있었지만 가격 조정이 6개월도 지속되지 못했고, 또 둔촌주공 1만 2,000세대 입주도 서울시 전체 입주량 감소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지금 최소화받고 있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이런 역세권의 그런 서울 수도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1인 가구와 고령층 중심의 수요가 앞으로도 꾸준할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제가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올 하반기에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또 감사스마일도 생각하는 게 뭐 상저하고라고 전문가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상고하저가 될지 상고하고가 될지 상고하고가 될지 뭐 상고하 뭐 동일하게 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예상해 본다고 하면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아마 이어져 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올댓 고향 카페에서 S3하고 S4블럭 본청약과 입주가 3년이나 연기된다는 글이 논란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고,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현재 문화재 조사 중이긴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본청약 지연이 결정된 바는 없다. 아마 하반기에 더 조사가 진행되어야 확정될 수 있을 듯 하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빠르면 8월, 늦어도 뭐 10월 정도에 창릉의 천마을, 특히 S4블럭과 S3블럭, S1은 그대로 아마 본청약을 할 가능성이 높고, S3하고 S4블럭은 올 하반기에 아마 확정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TV를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하셔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제가 해 나갈 거라고 해 나간다는 약속을 이야기 드리면서, 또 감사스마일이 또 매니저로 있는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또 가입하시게 되면 더 많은 정보들을 또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여기서 더 뛴다. 부동산 전문가가 분석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전망 투자. 감사스마일이 먼저 결론을 드리면,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먼저 결론으로 드리고, 그리고 서울 부동산이 지금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포라든지 성동이 실제로 지금 신고가라든지 실거래가 지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계속 나간다고 하면 아마 6월 30일 전까지는 아마 서울의 쏠림 현상, 그 전에 이제 뭐 정부에서 대책을 갖다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 또 면밀하게 또 살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부터 6월 3일까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조금 서두를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전에 그나마 대출이 조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9억, 15억 이상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15억에서 25억, 30억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출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데, 9억 이하의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대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출의 영향을 갖다가 조금 받는 분들은 6월 30일 전에 내 집 마련을 조금 서두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일단은 집값 여기서 더 뛴다. 부동산 전문가가 분석한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전망을 좀 살펴드리면 일단 다가오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중대 변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 향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문제로 세종시를 포함해가지고 강남 일부 지역만이 활기를 띠는 반면에 수도권과 지방 대부분은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양새지만 윤지혜 팀장님께서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주간 단위 통계로 보게 되면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커서 뚜렷한 추세를 잡기 어렵다라고 지금 분석을 했지만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상승의 그런 서울 25개구 중에서 하락한 구보다 상승한 구가 더 많고 최근에 지금 윤지혜 팀장님께서 작년에 25년에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던 풍선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풍선효과가 지금 토어제를 다시 묻게 되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풍선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주변에서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6월달쯤에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진하다고 지금 덧붙였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입주 물량이 또 부족하고 또 세종시가 이제 정말 대통령실과 그리고 이제 국회가 이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에 지금 투자를 하지만 감사스마의 생각은 차라리 지금 세종시를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수도권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제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문의는 활발하고 있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월, 6월에 막차 수요가 몰려가지고 오히려 증가세 보일 수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조치는 이미 예고된 정책으로 변동금리 대출에 가상금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금 받는 대출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심리가 또 작용되고 있고 5월 29일에 기준금리 또 인하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 부동산 시장에 지금 수요로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매수 수요가 이어질 수 있지만 지방은 사탕을 줘도 사지 않는 상황이고 이번 유예 조치를 통해 가지고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똘똘한 한 채 이런 것들을 계속 좌시하진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내가 덜 똘똘한 주택을 갖고 있어서 뭐 2주택이라든지 이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뭐 포지션을 갖다가 어떻게 해 나갈지를 한번 또 제가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내에서도 지금 상황은 지역에 따라서 지금 많이 다른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팩트 하나는 제가 뒤에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현재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국민들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더 많다 보니까 오히려 6월 30일 전까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라든지 투자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이어서 좋은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파이낸셜 뉴스에 2명 중에 1명 하반기 서울 수도권 집값 오른다. 규제가 물론 당연히 변수가 되겠지만 이 내용 좀 살펴드리면 25년에 하반기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전망을 했어요. 지난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20세 이상 성인 남녀 1323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상승의 의견이 56.9%, 그냥 유지하겠다,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28.9%, 하락하겠다는 의견이 14.1%로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상승 전망 이유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규제 완화책이라든지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라든지 경기 침체 완화 등 거시경제 여건을 변화 준다라든지 기준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축소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해 나갈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기 상승을 갖다가 예상하신 분이 37.7%, 단기 상승이 32.7%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올 하반기에 부동산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정책 5가지를 갖다가 꼽았는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라든지 수도권 신규 택지 3기 신도시 가속화라든지 부동산 PF 대출 지원이라든지 또 수도권 GTX 건설 신설 연장, 그다음에 은행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스마일이 이런 설문조사를 보면서 문득 생각하는 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2월달, 3월달만 해도 진짜로 너무 조용하다시피 했다가 일단 강남이 움직이니까 뭐 고양시도 약간의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가 3월 19일날 이제 부동산 또 대책이 나오면서 약간 주춤했는데 불과 한 달 정도만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지나고 이제 5월달로 접어들면서 이런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지금 4월에서 4월 말 사이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국민 2명 중에는 이제 한 명은 올해 하반기에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고,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도 지금 내 집 장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구입도 강남 뭐 사구라든지 뭐 신축을 갖다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전에는 그런 상황을 갖다 지켜보자라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면 지금은 지켜보지 말고 지금 조금 빨리 행동으로 옮기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6월 대선 이후에 집값 향방은 또 궁금하시잖아요. 뭐 이재명 후보가 될지 김문수 후보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다 이야기 못 드리는 거니까 제가 결론 드리면 6월 대선 이후에 집값은 물론 뭐 공급 부족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신축 분양 가격이 또 많이 올랐고, 그리고 매도자들도 지금 시장에다가 물건을 갖다 싸게 내놓지 않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올 하반기에 집을 갖다 짓겠다라고 정책을 갖다가 발표해도 3년이 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 지금 입주 물량을 갖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양시도 한번 찾아보세요. 과연 얼마나 입주 물량이 많은지. 너무너무 지금 아파트가 부족하고 신축이 귀해지다 보니까 지금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입주권에 조합원 입주권도 지금 안 팔고 갖고 가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대선 이후에 집값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올해 상반기처럼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은 이어질 거라고 지금 전문가분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 감다스마일도 그런 예상을 갖다가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스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답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집값을 잡기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정부에서 내 집 마련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타이밍을 갖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타이밍으로 인식하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분위기가 실제 언론에서 나오는 분위기보다 상당히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커피챗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포의 지금 부동산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어제 저녁에 지금 나와 있는 커피챗 내용인데 토제 재지정 이후에 마포가 좀 약간 주춤했어요. 4월은. 그런데 지난주부터 지금 마포의 상황이 좀 달라져 있고, 더 나가서 마포구의 아파트들이 신고가라든지 또 숨가쁠 정도로 달라진 이런 시장의 모습, 그리고 성동구의 그런 성수동의 그런 또 아파트의 그런 실거래들이 되는 모습들을 갖다가 감사스마일이 이 커피챗을 통해 가지고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이제 확실하게 진짜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감스님들만이라도 제가 아침에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양극화와 고령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택가격이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향후 3년간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고양시도 이런 분위기가 지난달에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다가 5월달에 약간 주춤했는데 지금 5월달에 주춤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급한 매물이 지금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하지 않은 매도자분들이 지금 가격을 지난 2월, 3월달 가격보다 높게 지금 부르다 보니까 실제 거래는 되고 있지는 않는데, 힐스테이트 매달래의 또 청약 결과라든지 완파이 된다고 하면 아마 5월 말부터 다음 주부터 또 6월 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에 좋은 신축 아파트를 삼성벨트의 아파트로 이렇게 매수를 갖다가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내 집 마련이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6월 말 이전, 대선 이전에 결정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5월 23일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